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꼬집기 도사의 유학 이야기 24번째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요, 기본적으로 이제 먼저 유학 가기 전에 항상 이제 조심해야 할 점, 그리고 가면 안 되는 사람들 그런 얘기하고 그 다음에 이제 수업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가지 말아야 할 사람들은 결론은 이제 자기 자신이 기본적으로 내가 좀 알고 있다. 기본적으로 영어에 대해서 좀 알고 있다. 나는 좀 들린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실제로 이제 가슴속 깊은 곳에 내가 정말로 저 말을 알아들었을까? 아니면 알아들은 게 아니라 분위기상 그냥 적당히 어떻게 해서 운 좋게 알아들었을까? 이걸 구별하지 못하는 사람일 경우에는 그럼 결론은 성장할 수 없다 이거죠. 한마디로. 왜 그러냐면은 미국에 가면요. 아무리 한국 사람이 많고 아무리 한국 사람들하고 놀기를 좋아해도 결론은 24시간 내에 스스로 혼자 있는 시간이 실제로는 한국 사람보다 있는 시간보다 더 많다 이겁니다. 그럼 그때는 한국 사람이라든가 다른 사람에게 의탁을 못하죠. 스스로 해야 되죠. 스스로 결정을 해야 된다 이거죠. 뭐 당연히 한국에다 전화한다든가 인터넷 찾아본다 하지만 일단 스스로 하는 거잖아요. 일단 전화도 한국에다 전화하는 거 스스로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때 자기 자신이 나는 몰라. 그래서 찾아본다. 그러면 되는데 아는 것 같아. 적당히 아는 것 같아. 내가 한국에서 언제 잘 나갔는데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일 경우에 지금 현재도 미국 영화를 보면서 이 정도는 알아들은 것 같아. 실제로 정말 알아들었느냐 이거죠. 실제로 알아들었다면은 실제로 책을 보고 읽었다면은 그 표현을 갖다가 내가 사용할 수 있느냐 이거죠. 평소에 제가 말했듯이 자신이 듣고 있었으면은 들었다면은 말할 수 있고 읽었다면은 쓸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론은 내가 받은 정보를 가지고 이용할 수 있나 이거죠. 이용을 못한다? 그럼 결론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내가 70% 반은 내가 다 이해했다. 그건 이해한 게 아니라 이거죠. 한마디로 당연히 그림을 보고 이해할 수 있죠. 그러니 이제 전반적인 영어 단어 문장 그 흐름 정확한 뜻을 갖다가 이해하지 못했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런 분들은 나는 그러니까 결론은 간단하기다. 지금 태어났다. 난 아무것도 모른다. 이 상태에서 마음을 열고 미국 가서 공부하지 않는 이상 나는 잘났다. 우리나라는 죽여준다. 나는 한국에서 부자다. 에이 그래도 씨발 이 정도는 알지. 아무리 내가 무식해도 아무리 내가 가난해서도 이런 마음을 다 버린다면은 미국에서 어차피 새로운 생활이니까 새로운 삶이니까 새로운 인생을 하는 거니까 그때 이런 분들은 이제 모든 걸 갖다가 다 버리고 오면은 아이들처럼 금방 있죠. 흡수합니다. 스펀지가 되는 거죠 한마디로. 그러나 내가 어느 정도의 레벨이 있다고 계속 말하는 사람들은 거기서 이제 기름과 물이 되는 거죠. 물과 기름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쪽 문화와 아니면 또 교육 환경에 섞일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짜증만 나게 되고 점점 숨기게 되고 또 숨고 그리고 이제 경쟁 의식이 남들하고 비교가 되고 남들을 갖다가 잘못된 점을 갖다 찝어내려고 그러고 어차피 자기 자신을 숨기니까 남의 잘못을 갖다가 찾아내려고 노력하는 그런 어리석은 현상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나는 모른다. 나는 다 받아들일 수 있다. 그런 준비가 돼 있다. 이럴 경우엔 출발해도 된다 이겁니다. 그리고 이제 수업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볼까요? 여러분들 영어 수업 아시죠? 미국에서는 국어예요, 국어. 우리 대한민국에도
대학교를 가면은 대학 국어를 갖다가 뭐 1, 2 정도 한두 개 정도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역사 대학교가 지금 필수인지 아니면은 교양 과목인지 선택인지 모르겠네요. 미국에서는 역사 수업은 세 과목, 선택 과목인데 선택 필수 과목입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필수 과목인데요. 역사도 이 역사 수업을 들어라 그런 뜻이 아니라 여러 가지 종류의 역사가 있는데 그 중에서 네가 좋아하는 역사를 골라서 들어라 이런 뜻이에요. 아니면 필요한 역사가 있으면. 그러니까 예로 세계사도 뭐 전반적으로 막 아주 옛날 신석기 시대부터 해가지고 지금 근대사까지 그런 역사가 아니라 뭐 2차 대전, 1차 대전 역사, 미국의 독립운동, 뭐 아니면 남북전쟁 역사라든가 뭐 흑인 역사, 미국의 흑인 역사들, 아니면 뭐 미국 하면 또 영화 산업, 미디어 역사, 뭐 음악의 역사, 이런 역사가 여러 가지 종류가 있어요. 그래서 학교에서 이제 이걸 역사 과목으로 인정하게 되면은 이제 그걸 이제 들을 수 있는 거죠. 개인적으로는 저 같은 경우는 역사를 이제 미디어 역사 하고요. 그 다음에 미국의 소수 계층의 역사 하고 또 하나가 또 뭐였더라? 아시아 역사를 공부한 것 같은데요. 뭐 당연히 미국에서 미국 역사 공부하면 되잖아요. 근데 미국까지 와서 뭐 미국에서 미국 역사 공부 제가 생각했을 때 미국 역사를 공부하려고 해보니까 뭐 다 일부만 했는데 세 개를 다 미국 역사를 해보려다가 하나 정도는 아시아 역사를 그래서 아시아 역사를 하게 된 것 같아요. 역시 미국 역사는 미국 애들한테 집니다. 확실하게. 왜냐면 애들이 처음부터 한마디로 우리나라 애들이 이순신 장군이든 뭐 선덕여왕, 세종대왕 뭐 항상 들었던 얘기니까 익숙하거든요. 그 단어 자체가. 그런데 이제 미국에 가니까 미국 애들은 또 무슨 단어가 익숙할 거 아니에요. 이제 한마디로 미국의 미디어 역사라든가. 그러다 보니까 저 같은 경우 외국 학생이 저밖에 없었는데 저 같은 경우는 공부를 할 때 이게 좀 이해가 안 된다든가 이게 뭐지? 이런 느낌이 들 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결론은 이런 역사 시간에도 마찬가지예요. 먼저 읽고 수업을 준비하는 거죠. 읽고 그 다음에 대충 이제 제가 어른이니까 결론은 지금까지의 지식, 인생의 지식하고 그걸 이제 매치해서 이해를 하고 그 다음에 수업 들어가서 수업을 집중해서 듣고 수업 끝나고 나서 내가 생각했던 역사하고 수업 시간에 선생님이 말해줬던 역사하고 그걸 이제 비교하고 이건 다르구나 이런 느낌 그걸 이제 캐치하고 다시 이제 복습하는 거죠. 그렇게 하면서 이제 수업을 따라갔습니다. 이제 개인적으로 교수님들 만나서 얘기도 좀 하고 그러니까 뭐 무슨 책을 읽어야지 이 수업에 도움이 되나요?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뭐 요즘은 이제 인터넷 구글이 있으니까 저희 때는 이제 인터넷이 구글은 없었고요. 회사가 야후가 막 시작해서 이제 좀 우리 야후를 좀 봐달라 야후를 좀 해달라 이런 시기였거든요. 사실은 그러니까 인터넷이 시작한 시기였으니까 한마디로 서점 아니면 도서관 가야 되는 거예요. 뭐 책을 보려면 아니면 비디오를 보든지 뭐 케이블 채널에서 디스커버리 채널 같은 거 그걸 보든지 지금 시대보다는 약간 좀 불편했죠. 그런데 이제 눈으로 보고 그리고 이제 듣고 이런 게 지금보다는 더 좋았던 것 같아요. 왜냐면은 지금은 이제 번역기 많이 돌린다고 그랬잖아요, 제가. 그리고 인터넷상에서 남들이 이제 그 정보를 주는데 한국 유학생들 지금 현재 단점이 뭐냐면요. 아이들이 영어를 열심히 하는 학생이라 칩시다. 공부를 열심히 하는. 그렇더라도 인터넷상에서 한국말로 된 정보가 사실은 그래도 눈에 익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학생들이 정보를 읽을 때 영어로 읽는 게 아니라 한국어로 된 정보를 읽는다 이거죠, 한마디로. 그러다 보면
벌써 미국에서 살면서 미국에서 영어로 된 책으로 공부를 하면서 정보를 한국어로 받아 보니까 이 뇌가 발전을 못한다 이거죠. 머리가. 제가 있잖아요. 항상 뇌가 생각을 하라고 말을 중얼중얼 해야 된다 했는데 인터넷상에서는 한국말을 보고 평소에 영어로 하면은 이 애가 발전이 좀 느리다 이거죠. 한마디로. 그러니까 인터넷상에서도 좀 느리지만은 영어로 봐야 된다 이거죠. 절대 진짜 이거는 절대적으로 영어를 봐야 돼요. 학생일 경우. 저 같은 경우는 지금 같은 경우는 뭐 여러 가지 수단을 이용해서 영어로도 보고 한국말도 보고 아무거나 보긴 보지만은 저 같은 이제 제가 뭐 학교를 다닌 것도 아니니까. 그런데 학생일 경우에 지금 현재 학생일 경우에는 절대적으로 한국어로 된 정보를 보면 안 된다 이거죠. 한국어 신문이라든가 뭐 연예 기사 이런 건 읽어도 됩니다. 뭐 특별히 뭐 안 된다 이렇게 100%안 된다 그렇게 말할 필요는 없으니까요. 그러나 학교 수업에 필요한 정보를 찾는데 인터넷상에서 영어로 된 정보를 찾아야 된다 이거죠. 뭐 당연히 한국 정보 있잖아요. 한국 정보. 미국 대학교 수업을 하는데 한국 정보가 필요하다. 그럴 경우는 어쩔 수 없이 한국말로 해야 되겠죠. 중요한 거는 먼저 들어가기 전에 읽고 그 다음에 수업 시간에 공부를 하고 열심히 하고 나와서 복습을 하는데 역사일 경우에는 내가 생각했던 역사와 우리가 알고 있는 기본 지식의 역사 있지 않습니까? 역사와 혹시 미국에서 말하는 역사의 그 관점이 다른 게 있는지 그걸 찾아봐야 된다 이거죠. 그거 못 찾으면은 잘못하다가는 글을 쓸 때 50점도 못 맞을 수도 있어요. 아니면 빨간 글씨 무진장 막 그 체크될 수도 있어요. 빨간 글씨로 교수가 이건 잘못됐다, 이건 잘못됐다. 그러니까 그런 걸 갖다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 교수님을 만나서 이런 역사는 왜 그런 거죠? 이런 식으로 물어봐야 된다 이거죠 한마디로. 그러니까 너무나 그 역사 자체가 내용이 다르다 그러면은 수업 시간에 물어보면은 이게 싸움 납니다. 미국 애들이 왕창 있는데 미국 애들이 갑자기 야 너 무슨 개소리 하는 거야? 걔네들 어렸을 때부터 그런 교육을 받았을 텐데. 그러니까 그런 오해가 될 만한 내용이 있으면은 먼저 교수님한테 이건 왜 그런 거죠? 이렇게 물어봐야 된다 이거죠 한마디로. 이제 실예로 얘기해 볼게요. 미국에서 전반적으로 아시아 역사를 보면요. 얘네들은 이익이 났느냐 안 났느냐 돈이 됐느냐 안 됐느냐 약간 이제 우리하고 관심이라든가 생각하는 게 다릅니다 사실은. 그러다 보니까 일제시대 우리나라를 일본 놈들이 침략을 해서 이완용이가 땅을 우리를 이제 도장을 찍어가지고 팔아가서 넘어갔을 때 그 시대를 어떻게 보느냐 대한 관점이 다릅니다. 미국 모든 책에는 기본적으로 어떻게 써져 있냐면은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 고통을 당했다, 뭐 사람이 죽었다, 뭐 그런 내용을 그냥 적당히 하는데 당연히 적당히 넘어가죠. 빨리빨리 넘어가죠. 거기에 대해서 뭐 깊게 파고들진 않죠. 근데 중요한 거는 한국의 근대화가 일본에 의해서 일본 덕택에 우리가 근대화로 갔다. 특히 일제시대 때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럴 경우에는 어떻게 되냐? 그러면은 우리가 말하는 우리 친일파가 말하는 거랑 똑같네요. 미국 애들 말하는 거 똑같네요. 그게 이제 일본 정부라든가 일본 정부가 그 해외 역사학자들한테 미국 교과서 이런 데다가 돈을 엄청나게 무지막지하게 투자를 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미국이 그 한마디로 제3자 뭐 자기들도 피해자일 수도 있지만은 한국, 중국 뭐 여러 동아시아 쪽, 아시아 쪽의 피해자들을 대신해서 지들이 도장을 찍었거든요, 사실은. 그러니까 제3자가 피해자를 대신해서 피해자가 참관하지 않은 상태에서 도장을 찍었다, 화해를 했다, 일본하고. 뭐 그런 더러운 역사가 있기 때문에 그런지 몰라도 얘네들은 우리나라 근대화가 결론은 일본인 덕택에 이루어졌다. 이런 식으로 이제 그 친일파 사상이 들어있다 이거죠. 그럼 그걸 갖다 이제 손을 들고 싸운다. 수업 시간 싸울 수 있겠죠? 뭐 손을 들고 싸울 수 있어요. 아 이거 잘못된 말 아니냐? 너무 억울하다. 이거 말도 안 된다. 씨발 이거 어떤 친일파 개새끼가 그랬느냐? 김무성이가 그렇게 말하더냐? 이런 식으로 이제 따질 수도 있고 이거죠 한마디로.
그런데 그게 비일비재하다 이거죠. 비일비재하다. 그럴 경우는 어떻게 하느냐. 결론은 수업 외 시간에 교수님을 만나서 얘기를 들어봐야 된다 이거지 한마디로. 그리고 내 얘기를 또 해봐야 된다 이거지. 그 전에 어떤 교수님이 세상이 틀린 거 있잖아요. 지나가다 틀린 게 있으면은 그걸 갖다 고치려고 싸울 수는 없다 이거죠. 그럼 10m 갈 때마다 싸우는 거야 한마디로. 계속 갈 때마다 싸운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래서 어느 정도의 위치에 쓸 때까지 공부를 무조건 열심히 해야 된다. 그 양반이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잘못된 점을 갖다가 그때 고치려고 노력을 해보니까,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거는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뭐 제가 용납하라 이런 뜻은 아니고, 한국 같은 경우 한국에 이제 을지로에서 명도까지 걸어간다 칩시다. 걸어가고 있어요 지금. 그 잘못된 게 있을 거 아니에요. 우리 뭐 잘못된 간판이 잘못되다든가, 물건을 바깥으로 놨다든가, 누가 침을 갖다가 껌을 갖다가 뭐 씻고 버렸다든가, 자동차가 신호 위반을 갔다든가, 경찰이 저 앞에서 뭐 신호 단속을 갖다가 이상하게 한다든가, 뭐 공무원이 놀고 있다든가, 뭐 하여튼 그런 잘못된 점이 하나씩 하나 있단 말이에요. 그걸 하나하나 모든 사람 하나하나를 갖다가 다 바로 잡을 수 있느냐 이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돼버렸다 이거죠 한마디 지금 현재. 그러니까 우리나라 정부가, 대한민국 정부가 역사를 소홀히 할 때, 역사에 대한 그 투자를 갖다 적게 했을 때, 일본은 역사에 대한 투자를 많이 하는 바람에 미국에서, 해외에서 뭐 당연히 기본적인 그 진실은 있지만은, 그 마치 일본 때문에 우리나라가 잘 살게 됐다 이런 느낌, 뉘앙스가 있다. 이건 정말 기분 나쁜 소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열심히, 특히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목표가 뭐였었냐면은, 이제 같은 학교 수업을 듣더라도 일본 학생보다는 성적이 좋아야 된다. 제 나름대로 모르겠어요. 이게 좀 뭐 어떻게 보면 말도 안 되는 경쟁 의식 같기도 하는데, 하여튼 일본 학생, 유학생들 중에 혹시 만약에 일본 학생을 만날 경우에는 그 학생보다 내가 성적이 좋아야 된다. 그런 각오로 공부를 했는데, 뭐 당연히 일본 학생보다는 제가 성적이 좋았습니다. 뭐 운이 좋았겠죠. 그래서 제 경우에 역사 수업은 상당히 좀 괴로웠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인문학도 사실은 이제 필수 과목이거든요. 인문학도 3과목인가가 필수 과목인데, 그러니까 필수 선택이죠. 거기서 이제 종교학을 공부했었는데, 그것도 이제 미국 사람들이 생각하는 종교를 갖다 이제 말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책 자체가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생각했던 사고방식이 다르단 말이죠. 그럼 내가 틀렸나? 우리가 틀렸나? 이런 느낌들을 드니까 이 수업을 들어갈 때 좀 짜증이 나는 게 있었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하늘이 빨갛다. 아닌데, 하늘이 빨간 게 아닌데, 파란색인데. 그럼 미국에서는 하늘이 빨갛다 그러면 어떡하겠어요? 그럼 그대로 가야 되지 않겠어요? 걔네들은 아기 때부터 하늘이 빨갛다 이러는데. 실내로 신호등 있잖아요, 신호등. 신호등은요, 파란불이라 하잖아요. 우리나라 파란불이 있을 때 길을 건넌다 그러잖아요. 미국 사람들은 파란불이란 말 안 씁니다. 녹색이라고 그래요. 그린 라이트라고 그래요. 그린 라이트. 파란불 켜졌다 뭐 블루 라이트 하면요, 걔네들 이해를 못해요. 무슨 뜻이? 혹시 재즈 얘기하나? 뭐 이런 얘기 할 수도 있겠네요. 블루 라이트, 블루버드. 그들이 어렸을 때부터 배웠던 사고방식을 저 같은 한 사람이 들어가서 고칠 수가 없다 이거죠 한마디로. 그러니까 그 정도는 알고 들어가야 된다 이거죠. 뭐 당연히 내 주장을 말할 기회가 있다. 특히 글을 쓸 때는 말해도 됩니다. 왜냐하면 미국에서는 이게 이거다, 저게 저거다 이렇게 100% 정답이라는 게 없으니까요. 근데 만약에 이제 그게 멀티플 초이스라면은, 그러니까 주관식이 아니라 객관식일 경우에 좀 문제가 있을 수 있겠죠. 당연히 그 답을 찾아야겠죠. 뭐 그런 문제는 나오지 않죠 사실은. 역사 수업은 말이죠, 일반적으로 커다란 역사 있잖아요. 커다란 역사일 경우에는 객관식 시험이 많습니다. 사실은 객관식. 그러니까 뭐 죽기 살기로 외우면 되는 거죠 한마디로. 영어인데 좀 외우는 게 좀 어렵겠지만, 그 수업 시간에 잘 듣고 있으면요, 선생님이 어느 부분에서 중요하다는 걸 다 얘기해줘요 사실은. 그러다 보니까
그러니까 알 수 있어요, 사실. 근데 이제 어떤 그 특정한 역사를 했을 역사 수업이잖아요. 특정한 역사 수업. 미디어 역사라든가 음악 역사라든가 무슨 하여튼 특정한 뭐 바로크 역사를 한다든가 하여튼 2차 대전만 역사를 한다. 이런 역사일 경우에는요. 글을 써야 돼요. 수업 시간에 아니면 수업 외에 그리고 발표회를 해야 돼요. 그 역사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리고 글도 장난이 아닙니다. 보통 15장 이상을 써야 돼요. 15장. 빽빽하게 15장 이상을 써야 됩니다. 그게 마지막으로. 그러니까 역사 수업도 글을 많이 쓰고 발표도 하고 이야기도 많이 하고 좀 어려운 수업이라 볼 수 있어요. 실제로 여러분들에게 어렵지는 않는데 영어니까 그리고 새로운 사고방식을 우리가 다시 이제 받아들여야 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어렵다는 뜻이지 그 역사 수업 자체가 어렵다 그렇게 보지는 않아요.